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요사이 정치판은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대표 경선도 기사거리로서는 좀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그쪽도 별로 기분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로 가면은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잘 모색을 하면은 이게 또 보수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투쟁입니다. 당 내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당 바깥과 싸우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적동의 이야기대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이겁니다. 이런 속성을 이해한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 이준석 이 말싸움 이게 좀 근사한 정책 싸움, 노선 투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한 다음에 상당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흔들어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싸움이 무슨 결투하는 그런 싸움 아니잖아요. 너무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그것은 대통령의 시각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게 구경하기도 좋고 다만 거기서 좀 근사한 싸움이 되도록 이 관전하는 사람들 특히 언론에서 잘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말싸움으로 시종하고 있는데 말싸움은 결국 감정싸움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권이라든지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를 먼저 하는 쪽이 계속 집권하게 되는 그런 전통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여권 안에서 여러 가지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논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방금 회의를 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함으로써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과 너무나 배치되므로 이게 과연 성사가 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오늘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는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되었다.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는데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찬반표를 보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금수완박법을 처리를 하면서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배신했다 하는 욕을 먹은 다음에도 내부 총질 문자 유출이라든지 구급 공무원 채용권 등으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합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은 의원총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 비대위로 넘어가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들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 인선도 확정을 했는데 9명으로 구성됩니다. 주호영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합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인 엄태영
충북, 제천, 단양, 그리고 전주의 의원, 비례의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갑에서 재선한 정량석 전 의원도 참여를 하고, 원외 인사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 합류를 합니다.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재민 38살, 강원도 의회 의원, 변호사인 이소희 36살, 세종시 의회 의원이 청년 비대위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힘당의 내분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론조사입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책임이 35.5%,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말하는 사람이 28.6%, 이준석 전 대표 책임이 22.5%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핵관, 윤석열을 합치면은 64.3%, 그리고 이준석 책임 22.5%, 64대 22니까 거의 3대 1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대표로 누가 낫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21.4%로 선두, 안철수 의원이 15.3%, 이준석 11.5%, 나경원 전 의원 8.4%, 김기현 의원 3.8%, 장제원 의원 1.4%, 권성동 원내대표 1%, 정진석 의원 0.9%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는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어떠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들의 마음을 잡겠다, 당원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당원들의 힘으로 아래로부터 당을 한번 개혁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재기발랄하는, 돌출하는 그런 은행에서도 나오고, 그런 은행을 일일이 기사화해주는 기자들, 이 기자들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기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면은 살아도 죽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기사화되지 않으면은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하면은 뭘 하든지,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기사 영향력, 기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은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 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60.8%, 잘못했다 30.7%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게 원래 민주적 제도는 아닙니다. 왕이 가졌던 권한 중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내려온 일종의 유물입니다. 유물. 그래서 어느 나라든 대통령의 사면권은 여론과 관계없이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국민들이 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 홍보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착된 개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로 만든 것이라든지 4대강 유역 재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2008년의 금융위기 극복이라든지 꼽으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면 반대 80 노인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나 된다 이겁니다. 홍보에 실패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일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과 이준석 사원 붙여놓고 자기는 싹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 이준석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또 만약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포석대로 당원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당원들이 당 민주화를 원하는 쪽으로 만들면은 다음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 다시 출마하든지 아니면 이준석이 미는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당권이 비윤파 윤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쪽으로 당권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가운데 내일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 사건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